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빈출된 지문으로 구성된 백선 문제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고, 다음 이것도 알아야 학기까지 과정은 우리 시험이 아닌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된 모의고사 총 4회분 문제입니다. 이 두 과정이면 민법 마무리 실전 문제 풀이를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셨던 요약집이나 기본서, 필수서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먼저 보시고 모르는 내용만 이론서를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백선 문제는 PDF 파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81번부터 90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권리, 이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하죠. 먼저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부속물은 토지 X, 건물 임차인입니다. 지상물이 땅 지자라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죠. 그 말에 빨강색 매수 청구권 두 가지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비용과 언제 다르죠? 먼저 법적 성격은 비용 상한 청구는 임의 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지만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배제약정 원칙 무효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가능하죠. 밑에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우리가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 내오셨죠? 지가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다음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납니다. 이 채무불이행한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쫓겨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외우셨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는데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나갈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위쪽에 써 있잖아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 상한 청구는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됐죠? 6개월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르고 이들은 시험에서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부속물은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독편 외우세요. 우리 책을 속독하잖아요. 속독편입니다. 그럼 법조문 646조 1항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토지 X.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첫째,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 얻어 이 부수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죠.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환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갑토지 건물이 있는데 을과 건물 임대차에 있죠. 그럼 을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조그맣게 파란색을 설치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왼쪽 주황색이 기존 건물이죠. 그럼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독립성 없다면 왼쪽 주황색에 부합된 겁니다.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을돈으로 지었는데 그 왼쪽에 부합돼서 갑소유가 됐죠. 그럼 은 나갈 때 유익비와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임의규정 그랬죠. 한편 이 파란색이 왼쪽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럼 을돈으로 지었으니까 을소유가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을은 이거 뜯어야 됩니다. 자기 거니까 뜯어서 원상회복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였고 지었거나 원래 갑소유였는데 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이때 한해서 을은 갑에게 내 건 네가 사라고
부동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권이죠.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고 아까 이런 강행 규정으로서 배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 그리고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하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지상권 셋 다 토지 빌렸죠. 이 세 권리 다 인정됩니다. 즉 가격이 X가 있는데 우리 임대차에서 지상에 찜질방을 딱 지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 찜질방은 을소유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우리는 원래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찜질방 철거하고 나대지로 반환해야 되죠. 근데 찜질방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그럼 우리는 가백에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입니까? 경신입니까? 갱신입니다. 경신은 어디서 나오죠? 경신? 지금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서 기록을 바꿨다가 경신이에요. 여긴 갱신입니다. 다릅니다, 서로. 갱신 청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하는데 갑이 노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때 을은 내 건물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형성권이죠. 그 애들은 다 강행규정으로서 배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자, 81번부터 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옳은 거죠. 1번은 비용은 임의규정이라 포기약정 유효입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물 매수 맞아요. 근데 밑에가 틀렸네요. 임대차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는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이게 대항력이죠. 이게 정답이죠. 이게 622조입니다. 자,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그 다음 노란색 글씨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즉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건물 지으려고 20년 빌려가지고 찜질방을 딱 지었어요. 그럼 이거 대항력 없죠. 등기했다면 어렵습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자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임대차를 갑과에 했으니까 갑에게만 20년을 주장할 수 있고 병 간 적 없죠.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을은 철거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질까봐 622조에서 우리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항력을 먼저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했다면 병에게 20년을 대항할 수 있죠.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3번 622조로 정답입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칙 갱신 청구해야 되죠? 하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임차물에 필요비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이건 유익비죠. 그리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이것도 다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아니죠. 8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토지를 임차하여 그의 Y건물 신축 갑이 신축했죠.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Y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재당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건물의 저당권은 거의 다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갑의 차이면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임대차를 해지했죠. 그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 을이 해지 통과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그만두자고 해지 통보했으니까 갱신 청구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의리 엑스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대항력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의리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아까 622조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그리고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대항력이 뭐죠?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Y 건물이 무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83번 임차인의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매수 청구와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죠.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자기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한다.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도 회복자가 선택하죠. 여기도 소유자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폐지하는 당사자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 무효가 되죠. 4번이 정답이죠.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합니다. 5번 유익비는 6개월에서요. 1년 틀렸습니다. 8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옳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 아까 X라 해서요. 2번도 구성 부분 나오면 X입니다. 3번 채무불이행 X 아까 다 박스에서 했던 거죠. 4번 임차인 지위가 전전 승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이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은 노란색 글씨 증축 보입니까? 증축이 있어요. 자,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증축. 그럼 증축은 원칙 독립성 없거든요.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그럼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축 나오면 독립성 있는가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아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문제고 이건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 가능하죠? 포기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증축했죠. 그럼 이건 독립성 없어서 비용 상환인데 임의 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죠.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 임대인 동의 얻은 임차물 전대차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고 평익이 다시 빌려줬죠. 우리 전대인 평익 전차인으로서 평익 건물을 직접 점유합니다. 자, 그럼 임대차는 갑과 을이 했죠. 전대차는 을과 병이 했죠.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또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고 630조에 써 있습니다. 반면 직접 권리행사를 했다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갑에게 권리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중도에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럼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하고 동의요건 전대차에서 병이 점유하는데 자,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합니다. 이때는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여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해서 가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 연체했습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라 이때 해지합니다. 이때는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85번입니다. 임대인 갑 동의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임차인의 병과 전대체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겠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병굴리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임대인 갑동이죠. 갑동이어도 부수가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입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했네요. 그럼 을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인도물을 면합니다. 리을, 을의 차임 면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여 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사유 통지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만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는데 동의 없이 즉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무단 양도 전대는 을병 사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에게 안 들키면 됩니다. 유효입니다. 근데 갑에게 들켰네요.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해서 쫓아낼 수 있죠. 원칙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갑병이 무단 양도했을 때 을갑병이 법률상 배우자고 X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그럼 배우자 간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임대차에 있죠.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했습니다. 그럼 갑은 임대차에 해지할 수 있죠. 귀찮아서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차임 지급해야 되죠. 그럼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그럼 갑은 병한테 나가라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을에게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자, 문제 86번. 갑은 자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 동의 없이 전대하였죠. 옳은 겁니다. 지금 1번 해지하지 않았어야지 해지 않았으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는 유효죠. 유효니까 3번 을은 병에게 갑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효니까 의무가 있어요.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임대차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만약 을이 갑동의 받았네요.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차 차임은 특이하게 없는 병에게 이전 승계되지 않죠. 을이 밀린 연체 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87번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 틀린 겁니다. 동의 없더라도 기억, 을병 사이 전대차 유효죠? 자, 니은 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럼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디귿도 똑같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리을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주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대항력은 소유자 변동 원인을 매매로 바뀌었을 때와 경매로 바뀌었을 때로 나눕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과 임대차를 2년 보증금 3억으로 했습니다.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채권이죠. 을은 X를 사용하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지고 올린 채권입니다.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한 적 없죠?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갑은 이 계약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이랑 했죠. 그럼 갑에게는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에 있으니까 갑에게 약속 지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으니까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나가야 돼요. 쫓겨납니다. 3억도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X가 시가가 5억이면 병이 5억에 삽니다. 그럼 병이 5억 주잖아요.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저 X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이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X가 만약에 상가라면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 셋 중에 하나로 1번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병, 두 번째로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예외적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중간에 안 쫓겨나요. 나갈 때 3억도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병. 그럼 이렇게 을이 대항력 있죠? 그럼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나중에 병이 을 3억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 2억 이하로 사야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는 승계한다. 요즘 승계라는 표현을 시험에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 갑주택이 있어요. 주택.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2년 3억을 줬고 임차권 대항력을 주택임차인이 취득했습니다. 근데 을은 지금 3억 달러 못하지만 임대차 끝났을 때 3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채무자 을이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 상태에서 병이 을은 채무자인데 병이 갑을 부르기를 제3채무자랍니다. 왜냐면 갑과 을 보세요. 갑과 을 간에서 누가 보증금 3억 내줄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병이 보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3억 내줄 채무자죠. 그 자를 제3채무자를 불러요. 제3취득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이 정한테 양도됩니다.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청이 갑지를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이 제3채무자지 승계합니다. 그럼 갑자리에 정을 대입해요. 그럼 가압류 채권자도 이제는 승계인 정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면책된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 등과 판단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요.
용의권들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경매되면 최선순위 저당권 2번이 말소기준물이라 1번은 살아남습니다. 안 쫓겨난다.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들이 나와요. 경매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물이라 밑에 2번들은 대항력 있다가 경매에서 대항력 다 소멸합니다. 다 쫓겨나는 거죠.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그러더라도 말소기준물리는 최선순위 1번이죠.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해서 다 쫓겨납니다. 항상 경매에서 최선순위 저당권을 봐요. 아까 매매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자, 88번 오세요. 주임법 옳은 겁니다. 이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면적권은 대지가액 포함하죠. 그 대지환가등에 미칩니다. 이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정보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유보증금 내고 그 주택 임차한 자는 얘는 미안하지만 최우선 면적 인정 안 해줍니다. 자, 3번 아까 했던 사례 잘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대항력 가진 후 임차주택이 5억이라 해서 5억의 소유권이 양도되어서 2억에 왜냐하면 뒤에 보증금이 3억이거든요. 양도 매도 2억이 매도되어서 양수인 병이 임차보증금 3억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인데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근데 대항력 있잖아요. 아까 병이 얼마에 샀어요? 2억이 샀죠. 그럼 이제 누가 임차인에게 3억 내줘야 되죠? 양수인, 신소유자가 내줘야 되죠. 그러려고 2억의 양도 샀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그럼 양수인은 3억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되죠. 양수인은 3억 내줄 생각으로 2억이 샀잖아요. 그럼 이미 양수인은 3억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여전히 양수인은 3억 줘야겠죠. 그러려고 2억이 샀습니다. 두 가지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4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 5억짜리 주택 소유권이 양도 2억이 양도됐어요. 왜 그랬죠? 양수인이 보증금 3억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2억이 샀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3억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자기가 3억을 반환하려고 5억짜리 2억이 샀죠. 그리고 그 돈 3억 내놓으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있네요. 그럼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합니다. 다시 5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를 매각되면 그럼 대항력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제가 그때 승계한다 들렸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했죠? 답은 4번입니다. 89번 주임법 틀린 겁니다. 묵시효경신은 2년이죠. 니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맞았고 1회에 맞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디귿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아까 정으로 나왔죠. 정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주의 승계한다죠. 승계함으로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리을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럼 양도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죠.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90번 사례인데 이런 내용이죠. 자, 병주택이 있고 을저당권이 먼저 있습니다. 임차인 갑이 그 뒤에 임차해서 대항력과 확정을 갖췄어요. 근데 정이 또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2명이면 경매는 항상 후순위 갑니다. 그래서 무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갑은 병과 임대차 있죠. 그럼 병간 임대차 계약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경매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1번 소멸하고 대항로 소멸하네요. 그래서 가분평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 없다는 무는 평지 승계한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까? 않는다 그랬죠? 이게 문제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늘 저당권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합니다. 2번 무는 승계하지 않아요. 3번이 정답이죠. 갑의 임차권은 소멸했죠? 그러니까 무에게 방빼야 된다. 쫓겨난다 말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2번, 4번이 같은 말이죠. 갑, 임차인 갑은 경락이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에서 승계하지 않는다. 5번 정이 갑보다 더 늦게 받죠. 정이 제일 꼴순입니다. 자, 민특법도 끝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백선특강은 100문제 전부 다 꼭 알도록 숙달시키고, 한편 이것도 알아 학기까지 특강은 타시험 동영 모의고사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2차 중개사법 체계수 특강도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